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벌써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점쳐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1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00에서 2,600선으로 제시를 하면서 산타 랠리가 올 가능성은 좀 낮게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연준은 떡을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김칫국을 너무 빨리 또 많이 마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부 종목으로 몰리는 거래대금, 국내 시장 개별주 장세 지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산타랠리가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기보다는 일부 종목들만 상승이 좀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울지 않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듯이 일부 종목에만 상승이 나오는 산타랠리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연일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표현을 맞을 정도로 좀 빠지지만 않는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다지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 일부 에코프로머티가 좀 상승은 나오는데 2차전지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기보다도 수급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떠한 주도 테마가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개별주 하나만 주구장창 수급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좀 특이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신규 상장주들 테마 상승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변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거기에 맞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수익률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른 종목들도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시장이 너무 재미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야 이거 시장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하면서 좀 양극화되는 시장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거는 HTS마다 다 제공되는 보조 지표라고 하면 일단 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당일 거래 상위 종목들을 나와주는 이 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보시면은 벌써 아침에 11시가 좀 안 된 시점에서 7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리고 두산로보틱스가 거의 5천억 가까운 거래 대금. 이 두 종목만 따져도 나머지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15위 있는 종목들 다 끌어다 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래 대금을 이 두 종목이 쓸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3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이런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들이
거래 대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외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종목들 자금이 빠져야 돼요. 이 종목들이 대부분 장투로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거의 단타로 들어갔던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아무래도 너무 또 고점 계속 신고가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에 뭐 매수 들어가서 뭐 시가 양봉 유지되면은 또 오후장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빠지고 또 그 다음날 올라가면 또 들어가서 뭐 중간중간마다 계속 매매하면서 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 워티 이 종목들이 언제 조정을 좀 받는지 그리고 여기 빠져나간 자금들이 어디로 몰려갈지 그걸 일단은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좀 봤었을 때 코스닥 지수 계속 21선 자리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61선과 21선이 거의 이제 만나는 시점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뭐 삼각수렴 패턴 많이 보시잖아요. 삼각수렴 패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위로 방향성을 가져갈지 아래로 방향성을 가져갈지 이걸 일단 기다려 보시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자리에 저점에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로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시그널이 고점에서 나왔다면은 이런 고점에서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방 추세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방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올 때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상방으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대부분 이제 상방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직전에 850 자리를 일단 뚫어주는 시점 이런 시점부터 좀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오늘 뭐 테슬라도 상승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따라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산타랠리가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방송 초반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기보다는 개별주로 상승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계속 좀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죠. 또 코스닥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자리에 계속 뚫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좀 흐름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물론 시세가 좀 좋지만 온 디바이스 관련주 쪽도 좀 최근에는 또 관심을 좀 받고 있거든요. AI 쪽이 좀 계속 내년에도 신제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좀 있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메모리 반도체 쪽도 그렇고 특히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공급 대비 수요를 비교해 봤을 때 수요보단 공급이 좀 많았었던 부분에서 이제 슬슬 공급이 좀 줄어들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도 일단 4분기 이후로 또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모든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뭐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저도 오늘 좀 준비한 이런 상승 테마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또 상승 테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개별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들 찾아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급등한 종목들 이따 또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 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체크해 두셨다가 한번 재공략할 만한 타이밍을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증시 상황은 하락하진 않았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확인을 해주셨지만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 두 종목에 압도적으로 거래대금이 쏠려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향후 향방이 다른 종목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당장에는 지루함을 넘어서 좀 포모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때를 차분히 기다려보시면서 다음 섹터들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다음 섹터들 공략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앞으로 좀 유망한 섹터로서 STO 토큰 증권 얘기가 항상 나왔었는데요. 오랜만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분석을 해볼까요? 네, 조각 투자 업계 연이은 증권 신고서 제출, 그래서 STO 시장도 열리나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일단 요거 STO 관련주 쪽으로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요 두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갤럭시 SM이 먼저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2등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를 이제 두 종목 비교를 해서 봤었을 때 보시더라도 원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좀 조정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오늘은 갤럭시아 SM이 그냥 바로 상한가를 지탱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을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데 시총이 일단 갤럭시아 SM이 700억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한가 좀 바로 들어갔고 요거에 따른 좀 이슈는 예전에 언제 많이 나왔었냐면은 우리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 정도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좀 차트를 좀 뒤로 좀 봐야 되는데 요때 당시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때 2021년 구간이죠. 이때 거의 한 2배 이상, 3배 가까이 좀 올랐었던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뭐 약세를 보였죠.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최근에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직전에 이런 8,000원대 구간이 강한 또 저항대 역할을 좀 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일단 뚫고 안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일단 안착이 돼야 된다. 8,000원 구간을 확인하고 지금 여기서 이미 뭐 4,000원대에서부터 6,000원대 매수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뭐 확인하러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매물대를 뚫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좀 깨졌을 때 이런 지지선 자리를 깨지면 이제 바로 매도를 하면서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 매물대 자리를 소화해서 안착하는지 확인하고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매물대가 2,700원 정도, 이 정도 잡혀 있는데 역시는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가 갭이 좀 떴었을 때 유지가 되는지 한번 이런 자리들을 뚫고 안착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서울옥션이라든지 FSN 이런 종목들도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좀 보실 수는 있는데 굳이 이제 3등주까지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이슈는 아니에요. 이거 아직 뭐 확실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련 이슈로 좀 테마성 자금으로 좀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일단 갤럭시아 머니터리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왜냐면 거래대금도 오늘 1,20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다면 갤럭시아 머니터리 보시면 될 것 같고 8,000원짜리 이 저항대 자리를 뚫고 가는지 이런 것만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O의 대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눌림 이후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8,000원 이후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를 확인하시고 공략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STO 관련한 이슈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업종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인 관련주가 SG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SG 세계물산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제가 뭐 아침에 요거 관련된 뉴스를 뭐 노란 쪽에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그 매매 관점으로는 좋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이 선거 시즌에 한 번씩 나와요. 예, 아무래도 뭐 이 그린벨트 개발 지역이 이제 제한된 구역의 땅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상승은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이 기사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기사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오거든요. 2022년에도 한 번 좀 나왔었고요. 아마 대선 전에도 좀 나왔을 텐데 차트를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슈들이 한 번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항상 결과는 하락이에요. 예, 급등 나왔다가도 뭐 꽤 오랜 시간이죠. 2013년도에 급등 한번 나오고 나서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나왔고, 또 2015년도에도 급등 나왔다가 쭉 한 3, 4년 또 고생했다가 또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또 상승 나오고 나서 또 한 꽤 오랜 시간 조정받고 있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결과를 봤었을 때 물론 지금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물리면은 상당히 2, 3년 고생을 해야 되는 거 감안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2023년도 초반에 한번 슈팅 나왔다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또 역시나 또 하락 시세에 나왔다 이제 또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 쪽은 이슈가 좀 될 만한 시점이긴 한데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테마라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를 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슈 정도로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SG 세계물산과 SG 글로벌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SG 글로벌이 시총이 조금 더 좀 작아요. 700억. XG 세계물산이 한 1,100억 정도 지금 시총이 좀 나와주는데 일단 뭐 두 종목 다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렇게 봐야 할 종목들은 아니고 지금 요런 이슈가 좀 떴었을 때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떴었을 때 이슈가 좀 되긴 하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런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으로 가지고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끝이 안 좋았다는 거. 항상 끝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모두 뭐 테마주가 다 그렇긴 한데 좀 상당히 좀 오랫동안 물려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매매 물론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매매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G 세계물산이나 글로벌 모두 이 재무 상태가 좋진 않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끝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금 1시간 전쯤 나온 이슈로요. KT SAT가 이제 미국의 우주항공사죠.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유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한다, 국내에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시간 전쯤 나온 이슈로 급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요것도 좀 마찬가지로 KT, SAT에서 스페이스X, 국내 스타링크 도입한다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뭐, 예전에도 한번 요 같은 이슈로 좀 급등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트적인 면을 또 역시나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이어진다면, 뭐, 우상향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그냥 단지 스타링크 관련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주들이 뭐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링크 관련주 이런 게 많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뉴스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왔고, 그런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정말 급등했을 종목이라면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와 SM 그리고 SG 세계물산처럼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계속 고점 자리에서 좀 머물고는 있습니다. KDCS가 그나마 좀 상승폭이 좀 큰데 이렇게 지금 직전에 이제 매물대 자리가 있단 말이죠. 요런 거를 일단은 소화를 해주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종목, 이 물량들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모르겠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 대금 한 700억 정도 좀 나왔는데, 여기 앞선 매물대 정도만 소화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스페이스X 관련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지만 상승이 좀 가능한데, 오늘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끝날 것 같잖아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타링크가 뭐 한 번에 그냥 끝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요거 관련 이슈로 그냥 한 번에 끝날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직전 앞선 매물대까지는 소화했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다만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지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 지금 한 3,700원 직전에 요 저항대 자리까지 소화를 해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종목의 끼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차트가 있는데 상승한 이후에 이틀 정도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봤었을 때 지금도 역시나 바로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노려볼 수 있으니까 뭐 오늘도 윗골에 대고 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 주신다면은 예전 차트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는 충분히 한번 이틀 정도 관망하신 이후에 더 밀리지 않았을 때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스타링크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올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해당 이슈가 더 나올지 한번 체크해보고 노란 쪽에서 한번 또 말씀 좀 드릴 텐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좀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직전에도 한번 좀 보셔도 상승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제자리에 또 갖다 놓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매매를 좀 하고 싶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도 제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당장에 이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로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오늘장을 포함해서 1, 2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리뷰도 들어볼 텐데요. 엊그제 오후장에서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어제는 7%, 오늘은 또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들어볼까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관련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7, 8%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어제도 이제 한번 말씀 좀 드렸죠.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슈가 이제 끝난 건 아니고 계속 연속성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테마다라고 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좀 더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재상승 나와주는 모습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 터지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21선 자리 이제 뚫고 나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나왔을 때, 흐름을 좀 지켜봤고, 일단, 급등 나왔을 때,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이렇게 급등 나와서 윗골이 달았을 때는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는 일단 관망하셨다가, 거래 대금 조금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을 때, 고점 달았을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봉이었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봉 나왔을 때는 관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 대금 줄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했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하루 정도 관망했고 요날 추천드렸었거든요. 월요일 날 공략주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슈팅.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추가적인 리뷰는 이제 요 고점 자리 17,000원 구간 요런 정도를 한번 돌파 나왔을 때 여기서는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수익을 좀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추세를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라갔어요. 11,000원대부터 지금 17,000원대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 자체로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직전 고점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 만약에 시장 상위에서 또 조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일단 빠져나왔다가 21선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재공략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17,000원 부근 위에서 계속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뭐 평단가 정도 한 15,500원 정도 제가 드리긴 했었는데 그 자리 부근 정도 밀린다 했었을 때는 일단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공략해 주시는 전략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호장에도 계속 또 볼만한 종목들, 이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 나오게 되면은 제가 또 공략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과 함께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도 추가적인 노란톡 공략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오후장 대응 전략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뭐 시장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박스권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시장이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밀렸던 흐름에서요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분봉 상황인데 9시 반까지 좀 상당히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회복을 좀 빠르게 하면서 지금 어느새 완전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자면은 코스닥은 조금이나 플러스 상황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 자체의 흐름에서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고요. 빠르게 좀 반등하면서 산타 랠리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죠. 수급 상황에서 보건대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은 많은 수량을 매수했다가 일부를 정리합니다. 보시면 오늘도요. 어제, 그제, 지난주 해가지고 기관들이요. 최근 3거래일 동안 매수한 수량이요. 거의 9천억 가까운 물량을 매수했다가 오늘 또 일부를 정리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금융투자 쪽 물량이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쁜 게 아니라 롤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매수했다가 일부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들어오고 반복입니다.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11월부터 계속 나오는 현상이에요. 8월, 9월, 10월 망가진 거 회복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12월까지 계속 갈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우선 어찌됐든 간에 연말까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만회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상황에서 또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죠. 가는 게 더 가요. 심리적으로. 특히 대형주 쪽에서.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형주들 그리고 가는 게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중인 종목들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저희와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 시그널 이슈는 내년 S&P 500 지수 5,000포인트를 외친 BOA로 잡았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전망을 장밋빛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내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랬던 것보다는 더 건강한 시장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S&P 500 지수 2024년 말까지 5,000포인트에 달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비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4,500선 부근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장밋빛 전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역시 동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자 우선은 5천을 얘기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10% 정도 오른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게 S&P 500 차트인데요.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2021년 말, 2020년 초에 나왔던 자리가 고점 자리로 인식이 돼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넘어간다는 건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 5천을 그린다는 건데 이걸 코스피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그때 당시 코스피 자리는 이런 자리거든요. 3,000포인트 윗자리인데요. 코스피가 내년에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림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어찌됐던 결론은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건데 나스닥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2021년, 22년 초에 나왔었던 자리가 나스닥 기준으로 16,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15,000 후반대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 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20%가량 올라줘야 됩니다. 자, 근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최소한 어느 정도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더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미국 금리 인하가 됩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요.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1,300원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추세 자체가요.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 넘어갈수록 달러 약세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증시 쪽의 매력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뭐 비율로 따져보자면은 나스닥이 20% 오른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정상이지만 환율에 대한 이득 부분을 한번 좀 더해 본다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무조건 주식을 해라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월부터 이미 기관들은 손을 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주고 있고 6월 이후부터 다시 공매도에 대한 부분 해제를 시켜주겠죠. 그렇죠? 금지를. 근데 그때가 가면은 뭡니까? 금리 인하가 어찌됐든 하기 전후란 말이에요. 그때 하게 될지언정 할 수도 있고요. 이슈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이슈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은 밀리는 이슈보다는 올라갈 이슈가 상당히 많고요. 내년 초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미국 이제 대선에 대한 이제 경선 후보들인데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싸울 건지 어떤 정책을 낼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뭘 할지.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서 주가들이 업종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의 시장에서는 악재 상황이라고 볼 만한 것들 자체가 지금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잘 지켜보시고 또 하나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강조드리고 대형주가 먼저 갈 거예요. 아마 코스닥은 연말쯤 끝자락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코스닥은 내년 초부터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코스닥은 조금 기대를 크게 갖지 마세요. 코스닥 대형주는 좀 괜찮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대형주를 제외한 종목들은요. 올해는 딱히 그렇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우선 대형주부터 가고 그다음 코스피 가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보고 계시는 분들 내년 초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시장은 연말 특수를 계속 노릴 거고 내년 시장도 내년 초 시장도 강할 거니까
걱정보다는 좀 즐기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을 마무리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1년 뒤를 좀 상상해보게 되는 시점인데요. 정확히 1년 뒤면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수혜주들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려면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략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들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10월 27일에 3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오늘 9만 원을 넘겨주면서 한 달가량 만에 3배가량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거 그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좀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관련해서 보자면 이게 뭔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프로도 그렇지만은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시장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형주 대응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특히나 살펴보셔야 될 게 이슈를 조금씩 내줘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현대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뭐였냐면 연기금의 매수 부분인데 연기금이요. 정확하게 11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요.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마 현재 예상치 매수가 잡히는데 오늘까지 한다면 29거래일 연속 순매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른 기관들은 거의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금만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연기금이 전체 시장에서 매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사실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많지는 않아요. 매도세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조금 강하게 좀 드라이브하는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기관들은 연기금을 제외하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개인들이 조금 상당히 달라붙는 모습?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조금 과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살 게 없다 보니까 로봇으로 좀 상당히 집중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저도 두산 로보틱스 가니까 두산 자회사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두산을 추천을 좀 드렸던 거죠. 두산도 오늘 같이 덩달아서 3% 이상의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만한 게 좀 없는 시장이 좀 돼버렸고 또 하나 다른 로봇주들이 있죠. SPG도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제 반등 나오고 오늘도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로보로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 다른 것도 볼까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쨌든 차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이쪽 관련주로 다 그냥 움직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좀 상승을 멈추고 좀 하락 쪽으로 만약에 진입이 된다면 덩달아 로봇주들도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다른 종목을 살 게 없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선 보유자 영역으로 온 상황이고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시점에서 연기금들이 11월 내내 좀 순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기관들이 이끄는 종목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그 파워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로서 두산 우를 좀 공략을 했었고요. SPG 같은 종목들도 저희가 다뤄봤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과 함께 자세한 매매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 역시 두산 로보틱스와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는 종목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에코프로 머티 오후장 갈수록 좀 힘이 세지더니 어제 테슬라도 좀 많이 상승을 보였어요.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에코프로 머티 역시나 13%까지 나왔었거든요.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코프로 머티도 좀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많은 기사도 있지만은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멘트가 어떨까? 팬심과 과열 이게 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요. 시총이 지금 10조를 가냐 마냐 장중에 살짝 가기도 했었고 현 상황에서 10조 돌파 여부가 오늘 10조 돌파하고 끝나는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우선은 굉장히 참 멀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보유를 하시되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은 드렸어요. 근데 어제 보면은 장중에 분봉상으로 보니까 안 갈 듯 하다가 2시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쫙 튀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비교해 봤을 때 PBR도 그렇고 PER도 그렇고 너무나 높은 수준입니다.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 주가의 현재 이 방향성 자체는 그냥 진짜 팬심에 의한 과열되는 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코프로도 주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에코프로도요. 사실 1월부터 해서 주가의 바닥을 찍고서 반등이 나왔었던 걸 보자면 10배가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바닥에서 올렸다가 쉬었었던 시기 자체도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6배, 7배 이 정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간 다음에 쉬었었어요. 그렇죠?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 기대감을 갖고서 매수 대응을 하는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시총 10조를 돌파하고 나서 더 갈지는 좀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코프로와 BM의 이전에 상승했던 전력을 본다면 뭐 현재는 한 저 바닥부터 해서 3배 좀 넘게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더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마땅히 살 게 없는 시장에서 좀 과열된 느낌도 있지만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막 늘지 않으면서도 위로 상승하는 걸 보니 아직은 더 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급하게 정리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신규 접근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지만은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갑자기 오늘 급하게 시가 부분이 한 13만 원 되는데 이 라인을 갑자기 후두둑 깨버린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분할 매도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깼다가 또 올라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방향성은 아직은 우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버티는 재무상으로 봤을 때 PER이나 PBR 모두 좀 과열 양상이지만 팬심만으로 정말 무서운 파워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한해서 좀 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그널 종목은요. 아프리카 TV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해서 좀 큰 힘을 보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오늘 5%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바닥을 다졌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급등을 한번 하겠구나 싶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차트 보시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작년 이제 9월 말 바닥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7월 요 자리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을 한번 선을 그어보자면 요 정도 자리.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 초반짜리, 6만 1,000원 정도, 6만 1,000원, 2,000원짜리 바닥 인식되면서 주가가 조금 튀어오르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 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데 아프리카 TV를 살펴보니까 매출이 올해가 사상 최대 매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높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근데 영업이익 부분은 약간은 조금 주저앉긴 했지만 매출이 성장하는 거를 본다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바닥 인식이 강하게 조금 생긴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1시 1분 잠정치긴 하지만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기간 중에서 투신권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게 조금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심상치만은 않다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뭐 이런 그림 7월 말 8월 그리고 다시 작년 10월 때 이런 급등 흐름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일시적인 부분 최소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을 생각해 본다면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하게 막 이 종목 정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좀 상황을 보다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신규 접근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추가적인 흐름도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 기대감에 더해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신규 접근 가능한 지점들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가격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추가적인 분석들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후장 대비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오후장 어떻게 대비를 해볼까요? 네, 오후장도요. 사실 뭐 딱히 걱정하실 건 없어요. 오늘 뭐 저는 오늘 마이너스 좀 밀려 나가는 거 보고도 코스피 지수가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플러스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쁘게 가고 있어요.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계속 지켜보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근데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기관들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 1억을 사고 3천만 원 수익 실현하고 다시 1억을 사고 이런 식의 반복이에요. 또 다시 3천만 원 수익 실현하고. 이거를 기관들이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11월 내내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12월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안 멈출 거예요. 최소 언제까지? FOMC까지. 그렇죠? FOMC가 한 17일 정도 남았나요? 16일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FOMC 얘기 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다다음 주 될 겁니다. 그때가 또 무슨 얘기가 돌 겁니까? 점도표 얘기 돌 거란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찍힐 것이냐. 그렇죠? 연준의 인사들이요.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 약간의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 귀 닫고 있어.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냥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거기에 듣고서 와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당분간은 이 흐름 유지할 거예요. 그럼 좀 시끄러워져야지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할 건데 이게 내년부터 계속 상관이 없어요. 환율도 지금 약달러 가고 있지. 그렇죠? 뭐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이슈도 봐야 되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 모든 상황들이 다시 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 대응하셔야 되고 중요하게 정말 보셔야 될 것은 기관들의 흐름인데 기관들 흐름 정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외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외인들은요. 국내 시장에서 한 2조 3천억 원치의 물량을 샀어요. 근데 최근에 외인들은 4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줘요. 오늘도 좀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도 일단 매도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쁜 매도예요. 매수했다가 일부 정리하고 다시 또 할 거니까. 근데 외인들의 조금 이 강한 매수 드라이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하긴 해요. 그런데 힌트를 한번 드려보자면 환율 부분에 있어서 연말 가고 내년 가고 계속 갈수록 환율은 제가 어떻게 해요? 네, 계속 떨어질 겁니다. 1,300원 밑으로 가고 1,200원대 가고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외인들이 매수 대응을 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외인들은 약간의 좀 최근에 계속 잘 들어왔는데요. 며칠간 좀 쉬는 모습이긴 한데 아마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다시 시장 움직일 수가 있고 다음 주 12월 초부터 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2,6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빠른 우선 2,500포인트 안착은 필요할 것 같고요. 2,600포인트까지 보시고 저는 최소한 다음 달 중반까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선 시장은 긍정적이다. 걱정할 게 없으니까 역시나 보유 전략 유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지켜보시는 전략을 오후장에서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오후장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S&P 500 지수를 5,000포인트 외친 BOA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상승 섹터로 토큰증권과 그린벨트, 스타링크도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기관들의 움직임 주목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